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뉴딜 BBIG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ETF 편에서는 국내와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ETF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KRX BBIG K 뉴딜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주식형 ETF인 타이거 KRX BBIG K 뉴딜 ETF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여기 보이는 스크린샷이 정부에서 만든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거든요. 네이버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고요. 주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투자에 관련된 것들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어요.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추구하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과 저탄소를 가속화하는데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에서 정부 투자분이 120조 정도 되거든요. 정부 120조, 민간 40조 정도 투자해서 총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프로젝트고요. 2025년까지 어쨌든 투자 계획을 세워놓은 거니까 디지털 뉴딜에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그린 뉴딜에 관련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BBIG K 뉴딜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부가 국가재정과 민간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뉴딜 펀드의 투자 지표로 한국거래소 KRX에서 지수를 선정했어요. 산업군별 지수는 각각 10종목으로 구성되는데 BBIG라는 이름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앞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BBIG. 총 4가지의 산업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업군별 지수가 따로 있고 10종목으로 구성을 해요. 먼저 배터리에 해당되는 KRX 2차전지 K 뉴딜 지수가 있고 바이오에 해당되는 KRX 바이오 K 뉴딜 지수가 있고 인터넷에 해당되는 KRX 인터넷 K 뉴딜 지수, 게임에 해당되는 KRX 게임 K 뉴딜 지수 이렇게 4가지의 세부 지수가 있고요. 각 지수별로 10종목이 있으니까 총 40종목을 구성하겠네요. 배터리 10종목, 바이오 10종목, 인터넷 10종목, 게임 10종목씩 구성을 하고 통합지수로는 각 산업군별에서 3종목씩 뽑아서 12종목으로 구성해서 KRX BBIG K 뉴딜 지수를 만든 거죠. 타이거 KRX BBIG K 뉴딜 ETF의 개요를 살펴보면 KRX BBIG K 뉴딜 지수를 추정하고요.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BBIG 4개 테마에 분산 투자하는데 각 산업군별 시가총액 3종목을 모아 총 12종목으로 동일가중 방식으로 구성을 해요. 동일가중 방식은 종목별로 비중이 같다는 거고요. 12종목이 100%일 테니까 한 종목당 8% 정도씩 비중을 보유하는 거죠.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가총액 가중 방식과 동일가중 방식이 있는데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구성하는 거고 동일가중 방식은 각 종목별로 같은 비중으로 구성하는 건데요. 포트폴리오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동일가중 방식으로 구성한 펀드나 ETF가 수익률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변동성은 더 커지겠죠. 소형주의 비중이 많아지니까.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 변경을 해서 1년에 2번 리밸런싱 하고요. 이때 종목 교체 일어나겠죠. 현재 ETF의 운용 자산은 4,563억 원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올해 초랑 작년 말까지만 해도 KRX BBIG ETF의 성적이 좋았거든요. 최근에는 성적이 좀 나빠서 운용 자산이 좀 빠졌을지도 모르겠네요. 1일 평균 대금은 157억 원으로 유동성에 큰 지장 없고 TER 총보수는 0.41%로 많이 높은 편이에요. 아까 BBIG의 각 산업군 지수 구성과 BBIG 종합지수 설명드렸잖아요.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다른 게 없고 이런 산업군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이름에서 산업군을 바꾸진 않겠죠. 종목에 특별한 선정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가총액 10종목이거든요. 2차전지에서 시가총액 순으로 10개, 바이오에서 10개, 인터넷 10개, 게임 10개. 그러니까 이 종목을 구성하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일반 개인 투자도 그냥 네이버만 검색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건데도 TR 총보수를 거의 0.4%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BBIG 종합지수뿐만이 아니고 그냥 각 산업군별 세부지수도 다 총보수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BBIG에서는 이 중에서 3개씩 모으는 거잖아요.
2차전지 세계, 바이오 세계, 인터넷 세계, 게임 세계. 근데 그 기준도 그냥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으로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뽑는 거에 비해서 PER 총보수가 너무 비싸고, 동일 가중 방식은 오히려 개인 투자가가 하기가 더 쉽죠. 그냥 n분의 1에서 투자하면 되니까요. 리밸런싱 하기도 쉽고, 개인 투자가 중에서 전업 투자나 투자 경력이 높으신 분들은 BBIG ETF를 많이 하실 것 같진 않아요. 특별한 게 없는 ETF인데 운용자산만 많이 나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손실이 있겠죠. 2020년 10월 7일 출시 기준으로 편입 12종목의 시가총액은 328조 원이고 유가증권 시장의 17.8%의 비중을 차지한대요. 미래에셋에서 BBIG를 출시할 때 썼던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건데요. 이만큼 시가총액이 많고 유가증권 시장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니까 좋은 ETF다 이런 기준으로 쓴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만 유가증권 시장의 30%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거의 50%거든요. 근데 지금 BBIG에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 있어요. 그거 빼고서 하다 보니까 17.8% 나왔는데, 우리나라 ETF 치고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7.8%면 좀 낮은 편이에요. 삼성전자가 없는 ETF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따로 투자하시거나 삼성전자가 너무 중복 투자돼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용을 할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총보수가 낮은 ETF 중에서 삼성전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BBIG ETF는 테마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거 KRX BBIG K-뉴딜 ETF의 종목을 살펴볼게요. 12종목이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BBIG, 인터넷 3종목, 배터리 3종목, 바이오 3종목, 게임 3종목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비중은 8.8%에서 7.2% 나오는데, 원래는 동일 가중이니까 100 나누기 12 하면 8.3% 정도 되는데, 네이버는 왜 8.8%냐면 편입하고 나서 리밸런싱을 했을 때보다 좀 올랐겠죠. 그래서 8.8% 된 거고, SK바이오팜은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7.7% 된 건데, 그래서 비중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중간 비중 8.3% 정도 12종목 그냥 맞춰 놓고서 리밸런싱 하는 거죠. 그거 1년에 2번 하는 거고, 이번에 종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가 없었는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온 것 같고, 처음에는 펄 어비스가 있었어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주식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전, 배터리 주식으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있고, 게임으로는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바이오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이 있네요. 지금 여기 BBIG의 순서만 봐도 최근에 인터넷이 좋고 바이오가 좀 나빴었나봐요. 배터리는 좀 좋은 편이네요. 이 종목을 보면 네이버나 셀트리온, LG화학 이런 건 대기업이고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권이죠. 근데 더존비전이나 카카오게임즈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좀 낮거든요. 3조 원 정도고 뭐 한 100위권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100위권인 종목을 8%나 포함하는 ETF가 거의 없거든요. 더존비전이나 카카오게임즈를 8%씩 포함하는 ETF가 거의 없을 거예요. ETF의 종목 수도 굉장히 작죠. 12종목이면 작은 거거든요. 보통은 20에서 30종목 이상 돼야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제대로 나서 리스크 해칭이 되는데, 이건 12종목이니까 낮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가가 그냥 ETF 없이 종목만 골라도 되는 종목 수죠, 이 정도면. 그래서 ETF로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많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그냥 이거 보고서 이 종목을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BBIG를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면요, 그거 치고는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인 거죠. 타이거 KRX BBIG K-뉴딜 ETF의 성적을 알아보면, 타이거 KRX BBIG K-뉴딜 ETF는 변동성이 커요.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가총액 100위권의 종목이 8%의 비중이나 차지하는 ETF가 많이 없고, 종목수도 작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거예요. 보통 중소형주 ETF를 하면은 종목수를 굉장히 많이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비체계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그래서 여기 성적만 봐도 나와요. 최근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조정 전에는 많이 올랐다가 조정할 때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변동성 가장 큰 모습 보이고 있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이 타이거 KRX BBIG K-뉴딜 ETF고 노란색이 타이거 200, 그리고 파란색이 타이거 탑10이잖아요. 타이거 탑10이 BBIG랑 비슷한 게 10종목, 12종목 종목수가 비슷하죠. 근데 타이거 탑10은 시가총액 순으로 배열한 거죠. 타이거 탑10은 대형주 ETF이기 때문에 같은 10종목인데도 변동성이
변동성이 BBRG보다 적죠. 여기 밝은 파란색 보면 오르고 내리고 오른 성적을 보여주고, 이번에 조정장에서도 하락량이 타이거 200보다도 작더라고요. 타이거 탑10은. 타이거 KRX BBRG는 타이거 200보다도 못한 변동성 보이고 있죠. 올라갈 때는 오르지만 내려갈 때는 또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지수가 오른다고 항상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 지수를 대표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 ETF이기 때문에 BBRG 테마에 매기가 몰릴 때 상승률이 크겠죠. 올해 수익률은 타이거 탑10이 1위를 했어요. 조정을 받아도 6%나 올해 초보다 상승했고, 타이거 200 그 다음에 3.5%, 그리고 타이거 KRX BBRG K뉴딜은 1.8%로 상승률을 거의 다 반납했네요. 타이거 탑10이 되게 좋은 ETF인 게, 제가 예전에도 리뷰를 했지만 BBRG를 6종목이나 가지고 있고 또 반도체가 4종목 있어요. BBRG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도 타이거 탑10을 고를 것 같거든요. 여기도 BBRG가 60%나 들어가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들어있어서 반도체가 4종목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에이스들만 모아놓은 건데, KRX BBRG K뉴딜 ETF는 BBRG만 있고 반도체가 없어서 뭔가 무기를 하나 뺀 상황인데, 변동성만 크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TR 총보수도 좀 높거든요. TR 총보수가 타이거 탑10이 더 적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거 탑10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타이거 KRX BBRG K뉴딜 ETF도 삼성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중복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경우. 타이거 KRX BBRG K뉴딜 ETF의 결론을 내보면,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BBRG 4개 테마에 분산 투자하는 거고, 4개 테마에 분산 투자하고, TR 총보수가 비싼 편이 특징이죠. 0.41%. 지수를 선정하는 방식에 비해서 일반 개인 투자도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는 방식인데 너무 비싼 거. 그리고 테마형 ETF라는 게 특징이에요. 구성 종목수가 너무 작은 게 문제예요. 테마형 ETF인데 구성 종목수를 한 4, 5배로 했으면 ETF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ETF가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구성 종목이 너무 작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재, 이거는 투자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고요. 동일가중 포트폴리오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종목수가 낮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게 단점이죠. ETF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ETF 중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중소형주 ETF에서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기대 수익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타이거 KRX BBRG K뉴딜은 중소형 ETF긴 한데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게 테마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변동성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구성 종목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했고, 구성 종목수를 왜 줄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특정 기업들에게 더 투자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도저히 ETF 구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성인데, 종목 구성수가 낮은 ETF로 미국에서는 아크 ETF가 유명하잖아요. 아크 ETF는 수수료도 훨씬 비싸요. 0.75%인데, 근데 미국의 수익률 1위 ETF고 가장 인기가 있는 ETF였죠.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그래도 자기만의 투자 방식이 있어서 그거를 대신 해주는 게 있잖아요. 파괴적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방식은 개인 투자가가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리서치 비용이 ETF 비용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도 엄청 좋게 나왔죠. 지금도 이번 조정장에서 아크 ETF들의 변동성이 큰 걸 보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과거 퍼포먼스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좀 상쇄가 되죠. 원래는 소수 종목 ETF면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KRX BBRG K뉴딜은 그냥 정부 정책에 맞춰서 테마 너무 기계적으로 뽑아가지고, 이것도 시가총액 비중으로 너무 성의 없이 딱 3개만 골라서 종목수 너무 작게 그렇게 해서 만드는 ETF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정부 정책에 맞춰서 나오는 ETF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로 개별주 투자하시는 경우, 뭐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개별주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우에다가 플러스 타이거 200에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 했을 때 보조적인 포지션으로 넣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우를 투자하시는 분이 이 ETF를 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수가 저렴한 타이거 200과 BBRG를 6종목이나 포함하고 반도체 4종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표성까지 갖추게 된 타이거 탑10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큰 메리트가 안 보여요. 타이거 탑10이 훨씬 더 상위 버전인 것 같은데요. 수수료도 더 싸죠. 포트폴리오의 메인 종목으로 구성하기에는 좀 아쉬운 ETF라 그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보조적으로 테마성으로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BBRG의 테마가 좀 올 것 같다, 시기상으로. 보통 테마주 투자는 마켓 타이밍으로 투자하잖아요. 특정 테마가 뜨는 순간이 있으니까, 뭐 그때 BBRG 테마에 그냥 손쉽게 잠깐 투자했다 나오고 싶다, 그럴 때는 타이거 KRX BBRG K뉴딜 ETF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해서 모아가는 메인 종목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KRX BBIG ETF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이 ETF 처음 봤을 때 너무 비효율적인 ETF, 그러니까 구성하는 로직도 너무 단순하고 ETF로서 크게 적합하지도 않은데 보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 보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번에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